예, 인천 서구의 신동근 의원입니다. 총리께 질의드립니다. 총리께서는 그 행정부 각 부를 통할하고 또 각 중앙행정기관장들을 지휘하죠. 그래서 제가 총리께 질의 드리는데 답변은 또 보니까 이 장관께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만큼 꼭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5년간 양평 군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그 석연치 않은 이유로 말하자면 초기 이제 계획이 17년에 계획이 됐고 예타가 21년에 통과됐는데 이 기간 동안 양서면으로 되어 있던 게 석연치 않은 절차를 통해서 강상면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주변에 뭐 그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만은 대통령 처가에 땅이 29필째 무려 축구장 5개에 달하는 땅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리님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1조 7천억이나 되고 또 이게 예타까지 통과된 사업을 장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떤 절차도 없이 백지화시켰어요. 총리님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누차 때만 되면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지화라는 표현을 국토부 장관이 쓰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너무나 정치 쟁점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산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러면 지금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말씀 아니 그러니까 말장난하지 마시고 그냥 확실하게 정치적으로 얘기하십시오. 너무 쟁점화가 되니까 어차피 예산은 국회에서 다 결정하는데 예산의 카드는 전부 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그대로는 추진하기가 짧게 어렵다. 직답하십시오. 이게 그대로- 정상화 맞습니까? 그대로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국토부 장관의 결정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백지화한 게 옳다고요? 아니요. 좋습니다. 제가 아니요. 따져보겠습니다. 예, 아니, 예. 이거를 전면적으로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보통 예타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원안보다 변경안이 터널이 7개, 교량이 15개, 총 길이가 2km나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타하다 보면 예타가 안 맞으면 좀 축소하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축소가 아니고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타 안에 55%를 변경하는 방안을 갖다가 이게 일개 용역업체가 최종 보고서도 아니고 착수 보고서로 이걸 변경시킵니다. 총리님, 이렇게 50%가 넘는 변경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지역 주민의 어떤 요구도 있었을 것이고요. 지역 주민이 언제 요구를 했겠습니까? 이런 지역 주민을 포함해서 이미 예타하기 전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절차상으로. 아니 그러나 이런 예타가 워낙 오래 걸리고 예타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례는 14건 있었는데 그중에 12건은 말하자면 2012년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이 생기기 전에 생긴 일이고요. 그 뒤에는 강화 계양 고속도로가 있었는데 그건 5% 정도 바뀐 겁니다. 이렇게까지 독단적으로 변경된 경우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자세한 거를 원하시면 국토부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총리님께 질의합니다. 그리고 그 백지화라는 표현은 국토부 장관이 7월 6일 날 기자회견에서 쓰신 것으로 그렇게 그렇죠.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네. 아마 다음 그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지화한 거 아닙니까? 선언을 했습니다. 중단의 의미로. 그런데 제 질의 시간입니다. 네. 총리님 차분하게 저도 질의 시간 드릴 테니까요.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3개 법률 5개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첫 번째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여기 기재부 장관 계십니다마는 이 법에 따르면 완성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할 시에는 중앙간사회장 다시 말해 국토부 장관이 이 사업 규모 총사업비 사업 기간을 미리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 장관과 전혀 사전 협의된 바 없고 또 원장관 스스로도 단독 결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판단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기재부 장관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제가 답변 드릴까요? 아니 됐습니다. 예. 예. 아니 협의 안 한 것만 그것만 말씀하시죠. 협의 안 하셨죠? 협의를 하는 것은 사전 협의 안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그 다음에 협의를 합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국회 등에서 아니 문제 하지도 제기를 않고 하시는 이걸 겁니다. 백지화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사업을 갖다가 그러니까 변경시킨 거 아닙니까? 아직 백지화를 확정이 선언했지. 되지 않았죠. 변경안 자체도 어떤 것도 확정된 예, 것이 알겠습니다. 없다. 네.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둘째 도로법 제5조 7항 제6조 8항 위반입니다. 이들 조항에 따르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또 건설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도로법 위반입니다. 세 번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항 제7조 2항 제3항 위반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변경할 시에는 각각 국가교통위원회와 또 광역교통위원회의 시비를 거치도록 되는데 이런 거 전혀 무시했습니다. 명백하게 이 법의 이제 취지는 다시 말해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그런 취지로 법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명백한 법률 위반을 하면서 이런 중대한 사업을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이걸 한다 만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법률을 위반한 만큼 총리님께서는 이 백지화를 중단시키시고 국민들이 원하는 원안대로 저는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 총리께서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국무위원인 장관이 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7월 30일 현재 기자간담회 때 국토부 장관은 국정조사가 아닌 상임위 무제한 개최를 통해서 의혹이 해소되거나 여야 추천하는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검증을 충분히 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백지화를 선언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예 7월 알겠습니다. 30일 그 이후에 분명히 얘기를 했죠. 두 개의 대안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아니 상임위에서 아니 무제한 그게 이 원희룡 토론을 해서 장관께서 의혹이 해소되거나 백지화 선언을 마음대로 얘기했다가 또 민주당이 사과하면 한다고 했다가 또 양평군 국민들을 만났을 때는 조속히 빨리 하겠다고 이게 뭡니까? 어? 국토부 장관 특히 장관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가볍게 처신하면 됩니까? 총리께서 좀 주의 좀 주십시오. 그리고 총리님 내년 총선 7개월 남았죠? 그러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그죠? 어떻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네.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원희룡 장관께서 8월 24일 아마 여당 사이드에 있는 시민단체인 것 같습니다.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자, 몇 달 앞으로 다가오는 국가적인 또 한 번의 재편. 이때 우리가 다른 건 모두 제쳐놓고 모든 거 제쳐놓으라 해요. 모두가 힘을 합쳐 한 단계 정권 교체 강화 이것을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게 다시 말해서 여당 후보를 얘기하겠죠. 밑바탕 작업을 하는데 밑바탕 작업이 뭡니까 이게? 응? 저도 정무적인 역할을 모든 힘을 다해 다 바칠 걸 약속드립니다. 이게 장관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지를 제가 모르는 장관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 제가 만약 사적으로 얘기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 내용은 언급하는 것은 들어서 적절치 알고 않다고 계시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네. 자 보십시오. 제가 해석한 바에 의하면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여당 후보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 국토부 장관의 지위가 어떻습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역의 SOC 사업에 대한 말하자면 국토개발 규제 완화, 도시 도로 건설, 주택 건설,
항만 모든 권한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응? 다시 말해서 여당 후보들 지역의 SOC 사업 대폭 밀어주겠다 이런 얘기하고 다른 거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무위원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인 법적 절차를 따라서 하겠죠. 이게 아니 그러면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회를 의원님은 주셔야죠 당연히. 의원님은 국토부 장관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아무리 사석이라도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 아니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말이죠. 그 대통령 처가 호위무사는 둘째치고 이거 말하자면 국민의힘 선대위원장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 원영 장관 다음에 출마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사전운동 선거 발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 계시죠? 어디 계시요? 네. 그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권 해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네. 지금 이 사안은 저희가 사실관계 조사에 앞서서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한 사안으로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별도로 자체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조사를 않는다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알겠습니다. 선관위가 취하는 조치가 있는데 결국 그 조치 역시 사실관계가 확정됐을 때는 고발, 그다음에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는 수사 의뢰, 그다음에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는 뭐 그 나름대로의 사후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총리님께서는 이런 지금 여기 다른 부처 장관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주의를 주셔야 되고요. 그 우리 저 기재부 부총리께서도 출마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안 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장관께서 정치적 발언하시고 또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맡으시려면 지금이라도 사퇴하십시오. 자연인 원희룡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의를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